예,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은호입니다. 공황장애는 보통 갑자기 그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든가 혹은 갑자기 어지럽다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증상을 보이는 그런 질환이고요. 보통 거기에 이제 이런 신체 증상에 더해서 어떤 죽을 것 같은 느낌 혹은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은 느낌 혹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굉장히 묘한 어떤 압도되는 공포감을 느끼는 그 질환을 공황장애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증상이 다 공황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뭐 심장계통 증상이나 혹은 호흡기계통 증상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분들은 본인이 급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물론 뭐 급체가 다 공황 증상은 아니겠지만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공황 증상인데 본인은 굉장히 심한 급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경계통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서 뭐 자주 볼 수 있는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고혈압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 아주 전형적인 공황장애, 그 공황 증상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황 증상,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공황 증상이 누구나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과성 공황 증상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황 증상이 반복되는 공황 장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질적인 구분은 아니고 그게 반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일과성 공황 증상으로 그냥 끝나느냐 아니면 공황 장애로 진단이 되느냐 그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분들의 한 99% 정도는 본인이 공황 증상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통계를 보면 평생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혹은 그 이상 그 스트레스가 심할 때 공황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아주 그 협소한 그 기준을 잡았을 때 40%에서는 50%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임상적으로 사실 이렇게 타이트한 기준 말고 조금만 더 임상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잡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 정도 혹은 그 이상 공황 증상을 경험할 확률은 사실상 전 국민의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라는 거는 공황장애가 100%라는 뜻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일과성으로 그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황 증상이 그렇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반복되는 한 번 시작이 되면 이제 특별한 어떤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반복이 되는 이 공황 장애는 전 국민의 한 4%에서는 5%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200만 명에서 최소한 250만 명 정도는 이 반복되는 공황 증상을 보이는 공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경우도 굉장히 통계가 적게 잡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데 우리가 매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집계한 진료 통계를 보면 대략 한 20만 명 정도 진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 일과성이 아닌 그런 반복되는 공황장애의 경우에도 실제 환자보다 한 10분의 1 정도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위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혹은 일과성 공황 증상의 원인은 어떤 뭐 스트레스나 혹은 기질적인 요인 혹은 성격적인 요인 그다음에 어떤 일시적인 그런 신경계통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비유하자면 건물에 있는 화재 경보기가 우리가 꼭 불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끔 울리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화재 경보기 역할을 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조금 일시적으로 예민해져서 자꾸 이 우리 몸에 있는 비상벨이 울리는 그런 상태가 일과성 공황 증상 혹은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놀라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불이 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벨이 이제 가라앉을 때까지 각자 하던 일을 그냥 마저 하죠. 말하자면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황장애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일단 공황장애로 진단이 되면 증상의 어떤 박멸 유무보다는 우선은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말하자면 내 스스로를 최대한 안심시키는 거. 왜냐하면 절대 이 공황장애 증상 때문에 뭐 죽거나 쓰러지거나 혹은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거,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순간에는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의 시간을 굉장히 무한한 뭔가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 되게 경험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분명히 한시적인 거고 곧 끝난다라는 거, 이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처음에 되게 잘 효과적으로 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되게 워낙에 많이 놀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개 이제 공황장애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습관이나 의존의 염려가 전혀 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증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도 상담 치료, 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때는 정신분석 상담이라는 상담도 있고요.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 그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비유랑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상벨이 울리는 거를 뭐 의지로 비상벨을 울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의지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현상이고 오히려 제 경험에는 의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실제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혹은 신체적인 어떤 반응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사실 굉장히 좀 회피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증상은 언제든지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 약물 치료로 효과적으로 잘 치료가 나서 약물을 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가 있고 또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이 생각의 끈을 유지하는 게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그 건물에 있는 비상벨은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경보기라는 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종의 생존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 불편을 감수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가 돼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치료도 마찬가지로 두 번 다시 어떤 치료든지 간에 두 번 다시 내 안에 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하겠다. 이거를 목표로 삼는 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게 과연 좋으냐는 것도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 혹은 내 스스로 달래거나 안심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약물 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상담 치료 같은 게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고 이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